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부터 오늘 뭐 이거부터 시작할 줄 알았죠? 네. 예. 공모에 제재 공모죠. 네.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공모에 등록한 걸 저희는 참 다행스럽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서울시장 선거가 무척 중요하잖아요. 예. 저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예. 좀 다채로운 밥상을 예. 서울 시민들에게 차려드려야 됩니다. 예. 근데 오세훈 시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예. 이 메인 반찬이라고 할 수 아, 있거든요. 예. 한국인의 밥상으로 치면 거의 김치찌개급이죠. 아, 그래요. 물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네. 모릅니다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청산 대상으로 지목도 네. 받고 그래서요. 약간의 어떤 서로 진영 간의 비판도 네. 있고 했지만 네. 참 다행스럽고 잘하셨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찌되었든 하나가 돼서 네. 서울시 이기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치찌개라 그러셨는데요. 김치찌개가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뭐냐면 요구한 거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스스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그 김치찌개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비유를 하셔가지고요. 여기 뭐 김치찌개 뭐 돼지고기도 넣어달라 그러고 두부도 넣어달라 그랬는데 다 필요 없어 이랬는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김치찌개가 제대로 여기 역할을 하겠습니까? 맛을 내겠습니까? 돼지고기 없으면 스팸 넣으면 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안 될 선거엔 나가지 않는 게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라며 지난번 윤석열 탄핵 대선에도 안 될 것 같으니 나서지 않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절윤하지 않는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던 오 시장은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끝장 토론 자리부터 마련하라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어제 저녁까지 끝내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안 나온다더니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을 처리해야 할까요? 국가 상징 공간에 태극기면 모두가 좋아할 테니 태극기 설치한다고 일단 발표부터 하자. 과연 그렇게 행정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시장님과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감사의 정원 얘기 이전에 대형 태극기 문제가 왜 생겼냐? 의견은 다른데요.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정교하게 깊고 넓게 수기되고 토론된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걸 책임자로서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여쭙고 있는데 시장님은 여전히 또 남 탓이에요. 실무자가 디자인을 구리게 했다는 둥. 그게 원인이었어요. 부정적인 여론이 먼저 생겨서 그렇게 아니 일이 그렇게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대표 광장, 그 나라의 상징 공간에 국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걸 무슨 수기가 꼭 필요한 거라고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이한 역사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시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장님. 서울시가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속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속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느리다, 뭐 이런 걱정, 그다음에 생각보다 편수가 많지 않다 이런 걱정. 앞으로 모든 건 서울 시민들의 평가와 반응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 주의 처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나라 예산을 100억, 200억을 쓰는 사업에 무슨 논의가 필요하냐네요. 그 공간이도 그렇고 예. 당 지도부도 그렇고 예. 능력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 뭘 공관위가 되게 만드는 능력은 없는데 뭘 안 되게 하는 뭘 안 되게 능력은 하는 아주 능력이 탁월해야죠. 마이너스의 손. 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제 얘기한 게 장도혁 대표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하면 변화 이제 보여주지 않았다. 아, 그리고 최전선에 싸울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전선을 2개를 형성하고 지금 네. 이제 정말 나선 거잖아요, 전쟁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도 내라는 정확하게 청산돼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말이 맞다라고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뭘 했느냐에 대해서는 과연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민주당과의 각을 세우고 대립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본인이 좀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위치 설정은 된 것 같고, 다만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걸 얻어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망신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복면가왕, 당신은 가면 쓰고 기다려, 우리는 새몰이하면서 1대1로 붙는 그 구도, 그리고 한국 시리즈. 근데 그런 건 완전 그냥 타파해버리고 어쨌든 새 신안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등록까지 이룬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그래도 있네요. 자, 지금 방금 추가 등록을 한 우리 배종찬 소장이 네네. 도착해 있는데, 자,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출마 입장 발표 들으셨죠? 네, 그 그렇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다 지금 막 도착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추가 등록 배출. 예. 오늘 이번 뭐 오세훈 시장의 예. 추가 등록 관련된 선언보다는 예. 오는 21일 예. 이 BTS 광화문 공연 때문에 지하철이 얘기예요? 지금 일절 지하철이 지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 영향을 인해서 제가 벌써부터요. 한판 도착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렇게 지체가 됐네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출마 선택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밀당하면서 더 끌어냈어야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선까지 뛰어넘지는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대표 변화를 요구했는데 뭐 이선 퇴진이나 핵심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선거 모드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7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한 한 수를 노렸지만 한 판을 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출마 선택도 본인이 또 이번 선거의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 오늘도 혁신선대위를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사실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또 복귀를 해가지고 이분에게 또 정권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후보 등록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좀 불편한 동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 의원님. 동거는 아닐 거고요. 네. 별거상. 별거 상태예요. 따로따로 같은 사는. 당인데. 네. 각방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선대위는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선대위 앞에 혁신 붙이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누워 떡 먹기예요. 그냥 붙일 거예요. 붙이면 된다. 혁신이라는 거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아하. 붙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과연 경선에 승리하도록 저들은 가만히 있을까? 어. 이것부터가 이제 참 그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깜짝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플랜 B인지 예. 아니면은 비공개로 뭐 지금 그 공천 신청을 한 율사 출신 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그 사람이 플랜 B인지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오늘 출연할 윤희숙 전 의원이 플랜 B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네. 분위기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경선에 승리해서 후보가 되면 당장 일성이 장동혁 당신은 서울시 근처 어른거리지도 말아라 일 것 같거든요. 근데 유세 그걸 현장에? 그럼요. 어차피 유세 현장에 와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선명성을 뚜렷이 해야 나는 비록 그 국민의힘 이름을 걸고 지금 후보로 나섰지만 나는 저들과 달라요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나 지금 보니까 이정현 장동혁은 아주 그 상당히 밀착돼 있는 그렇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그걸 보고자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지금 경선 하겠다고 나서서 그렇지 애초부터 오세훈 시장을 컷오프 시킬 마음이 아니었으면은 경선 탈락시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 생각이지만 예. 오세훈 시장을 매기로 쓰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아하. 오리지널 플랜이. 아하.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근데 지금 과감하게 호랑이 굴에 지금 본인이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머리를 뜯기면 안 되지. 머리를 뜯기면 안 되면 머리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예. 상대 머리 하면 머리를. 또 우리 배 소장님 그렇습니다. 머리 안 뜯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하죠.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써야 돼요. 지금은 약간 매기 효과인 것 같아요. 박수민 의원이 이제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강남을 사실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빙의를 해보면 네.
오전과 오후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만 마음이.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냐하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흘러갔는데 플랜 B가 자꾸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박수민. 그러니까 세운 초조해지는 거죠. 세운 초조. 네. 그러면서 이거 자꾸 옆에 주변에서도 안 나갈 명분도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마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이제 정호김 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또는 다른 방역단체장도 장동혁 대표가 주변에 오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마뜩치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모드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이 안절부절한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틀려가지고 좀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내가 김종인이라고 봐요. 예. 내가 봤을 적에는 그 다음 소생이 불가능하게 보기 때문에 예. 난 노답이라고 봐요. 100m 태극기,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등 수많은 논란의 사과도 없는 오세훈 시장. 못 이길 선거는 안 나간다는 오세훈 시장이 결국 버티고 버티다 희생하는 척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사실 끝까지 등록 안 하고 버티길 바랬는데요. 장고 끝에 악수둔다더니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지 막다른 길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선거를 끝까지 지켜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